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과 함께 부양의무자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라는 법의 취지가 지금은 무색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입니다. 집을 나간 며느리도 부양의무자입니다. 새 아빠도 부양의무자입니다. 새 엄마도 부양의무자입니다. 노인과 아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한 분이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있는데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이미 부모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 자식에게 불효자 증명서나 다름없는 부양기피 사유서를 받으러 다니게 하고 자신의 가난함을 증명해야 도움을 주는 가난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이러한 잔인한 기준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정부는 2015년 맞춤형 생활급여 도입으로 수급자가 35만 명 늘어 167만 명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9년 수급자는 157만 명이었습니다. 늘었다고 하는 35만 명은 이명박 정권 이후 꾸준히 줄어든 수급자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회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 신청에서 탈락한 사람이 67.59%입니다. 가족들이 포기한 사람들을 국가조차 외면한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2010년 10월 한쪽 팔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가 자신이 죽으면 아들이 정부로부터 장애수당 기초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이유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2년 2월에는 지체장애 남성이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뒤 스스로 집에 불을 질러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5년 2월 여수시에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가족에게 가중된 부양의무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이러한 비극이 계속되어야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 갖춘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세워 국가의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여기 계시는 분들이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된다고 농성을 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은 빈곤사회인데 이음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홈리스 행동,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노들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소속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광화문 공동행동을 주도하겠습니다. 먼저 빅몬 사회연대 박경석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빈곤사회연대 상임 공동대표 박경석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또 이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양 가족의 책임의 문제이고, 그리고 또 이 부양의 의무제를 폐지하면 이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국민적 합의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을 이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입니다. 더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이것은 때늦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고, 도덕적 해이는 이 정권에 있고, 그리고 또 OECD 평균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에서 이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가족과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이 전대미문의 이런 이 복지의 문제에서 이 낙후적인 인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 뒤떨어진 사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적 동의 문제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동의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부양의무자 폐지를 제대로 된 이제 복지, 그리고 이 나쁜 제도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 노인의 빈곤율을 막는 이런 시대를 넘어가는 이 주도적인 이런 이 흐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오늘 이러한 이 법을 발의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늘로 2011년도 8월 21일 그리고 또 4년이 지나서 한 5일째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나 5일째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정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낙후된 복지가 정말 좀 복지, 이건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인권이 살아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많은 이 장애인들 중에 시설에서 살다가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시설로 보냈다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보겠다고 나온 이들 장애인들에게 이제 가족의 소득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동안 받았던 수급을 삭감시켜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4월 15일 날 대한민국 재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70대 아버지가 40대 아들을 새벽에 목 졸라서 망치로 3번 때리고 목 졸라서 죽인 사건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죽인 사연들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됐는데 40대 된 자기 아들이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누가 돌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남은 처와 자기 둘째 아들이 이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죽고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재판관은 굉장히 선처를 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형량을 높이자 안 높이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자기 아버지한테도 망치로 때려 죽였을 새벽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장애인은 도대체 어떤 입장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그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넘겨지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장례자 자료 청하실 때 황인현 활동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입니다. 내가 어느 가지고 내가 저 하여튼 문제가 어떻게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음장애인 자립센터에서 활동하는 황희연입니다. 저는 2014년도 시설에서 나와서 지금 영등포구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기까지 그리고 나온 현재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2016년 7월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급자 신청이 탈락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탈락했냐고 물어봤더니 나의 부모의 재산 때문에 그래서 수급자가 되는 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시설에서 있을 때부터 자립을 준비하면서 2010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지금까지 5번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모두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은 이미 연세가 많이 드셨고 병세도 있으셔서 두 분이 생활하시기에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나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전산망에 잡힌다는 부모님의 재산도 사실은 겨우 부모님이 건강했을 때 농사지었던 아주 작은 땅뿐입니다. 나에게 수급 신청은 탈시설의 기회마저 빼앗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서 나오려면 서울시의 자립생활주택 입주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는데 나는 수급자가 되지 않아 3번이나 탈락했습니다. 탈시설로 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수급자가 되지 않으니 내가 시설에서 나와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고 자립마저 탈락시킨 것입니다. 수급자가 되지 않으면 평생 시설에서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이 나를 부양할 수 없어서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몇십 년 만에 마음을 먹고 시설에서 나오려고 하니 또다시 가족에게 나를 책임지라고 하는 부양음제 기준이 얼마나 가혹한 것입니까? 오히려 저보다 건강이 안 좋고 이미 나이도 많은 부모님께 제가 자식으로서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데 연루한 부모님께 나를 책임지라고 하는 이 국가가 정말 너무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활하는데 활동보조가 꼭 필요합니다. 활동보조는 단순히 저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목숨입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수급자가 아니면 활동보조를 이용하는데 자부담 비용을 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수급자가 아니라 차상위 계층이어서 한 달에 지원되는 게 2만 원인데 한 달에 제가 부담해야 하는 활동보조 자부담 비용이 2만 원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시골에서 살면서 모아둔 돈이 있는데 이마저도 다 떨어졌습니다. 저축했던 돈이 다 떨어지면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수급자가 안 될까봐 아직 탈시설을 못하는 사람들, 탈시설했는데 수급자가 안 돼서 고생하는 사람들, 자부담 비용이 없어서 활동보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하면 더 많은 사람이 탈시설해야 해서 지역사회에 살 수 있고 최소한 목숨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예산이 없다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사에 달린 문제입니다. 꼭 이번 법안이 잘 통과돼서 부양음제 기준이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상 말씀하실 게 있더라도 저희가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여기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생생한 말씀을 들으니까 국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세상 깨닫게 됩니다. 오늘 법안 제출을 시작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 위해서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